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이 정을 보았을 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천간 대 천간의 관계에서 갑이 정을 보면 보통 육친상 상관의 별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생을 하는데 음양이 다른 것을 상관이라고 하죠. 보통 여자의 경우에는 딸로서 해석을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조모나 조부모로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뭔가 금전 활동을 위한 투자 강화로도 보기도 하고, 또 한편 뭔가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성질 때문에 소모 지출의 인자를 안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은 상할상 벼슬 관자를 써서 조직성이 약화되는 모양, 또는 여자에게서는 남편을 극하는 모양이 되므로 그 남편에 관한 뭔가 해로움, 활동의 해로움, 근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식의 별의 근심, 걱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보통 상관은 상할상 벼슬 관자를 써서 육진 중에서는 좀 해석에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더 부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년기에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식신과 마찬가지로 활동과 성장성을 촉진시키거나, 그런데 그런 반면 법을 어기게 되므로 반항성이라든지, 또는 내가 식상이라는 것은 내 활동력의 원천이자 상관이라는 것은 좀 더 계속성을 보죠. 그리고 또 유흥성이라든지, 또 룰을 깨뜨리면서 뭔가 천재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든지 해서 천재성, 예술성의 인자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풍류, 오락성이 유흥성에서 그대로 오고, 또 한편으로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봐 미아도 보통 발생을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 청년기에서는 보통 풍류성 또는 이성에 관한 관심 요소로서 해석을 하고, 똑같이 유흥성을 그대로 내려오면서 예술적인 재능이라든지 자기의 표현력이 늘어나며, 또 군대를 가더라도 약간 편한 군대로, 즉 관을 깨뜨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군대로도 해석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와의 불화나 몰락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혜택을 입으면서 부모와 불화로 지내는 경우가 좀 많은 현상을 보이고, 또 예능이나 필설의 능력이 발달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천재성에서 기인한 것이죠. 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금전 활동을 강화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그러기에 따른 관제나 구설, 소모 인자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또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근심이죠. 또는 무덕으로 보기도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이 조금 자식에 관한 근심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년기에 가서는 유흥이나 오락, 해외 여행으로 보기도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 활동, 즉 상할상 벼슬 관자죠. 그래서 또 외롭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남편의 덕을 입기 어려우니 외로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보통 자식 인연이 좀 약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자, 실제로는 갑이 정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식신을 보았을 때보다는 더 좋은 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갑이 앞에서 식신을 만났을 때는, 병을 만났을 때는 어떤 형상이냐면, 지지로 내리면 범인자와 뱀사자로서 삼형살에 관해서 삼형살과 맞먹는 기운으로 작용을 한다고 앞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공통보감의 논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갑이 즉 인간의 음식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땔감, 즉 겨울 난방을 위한 땔감으로 쓰이는 나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게 집을 짓는 재료로도 실제로는 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 갑이 이 제목으로 쓰려면 경이 있어야 되겠죠. 도끼로서 잘라서, 즉 농기구로서 잘라서 뭔가 그 모양을 다듬은 다음에 이 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소용성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정으로 쉽게 땔감에서 불을 지피는 용도로, 즉 소용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갑의 경우에는 이런 병의 작용력, 식신의 작용력보다는 오히려 이 상관의 폭발적인 작용력을 오히려 더 길하게 쓴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천간에서의 상관의 모양과 실제로는 갑이 정을 본 상관의 모양새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이 또 기란작용만 있느냐? 그건 실제로 또 아닙니다. 팔자의 해석에 따라서 실제로는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갑이 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조직에 속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큰 조직에 속해 있어서 내가 뭔가 형벌이나 역마에 관련된 직업 특성으로서 뭔가 폼나는 조직, 그런 쪽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정이 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 정의 유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이 있었을 경우, 자, 이거는 원격하여 있는 것이죠. 이 정이 예를 들어서 연천간 이렇게 갔을 때는 또 다른 작용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운데 정자가 있고 경이 있고 정이 있고 갑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내가 뭔가 형벌권이라든지 역마 관련 분야에서 뭔가 유능한 인재, 폼나는 인재, 남들이 이름만 되어도 알만한 존재에서 그런 쪽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또는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이끌어 간다고 했을 때, 자, 이럴 경우 정이 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형벌권을 직업을 쓰는데 이 정을 지지로 내리면 오가 됩니다. 마로자. 즉 운에서 오오. 오오라는 것은 진오유예죠.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자, 이것을 우리는 자형살이라고 합니다. 자형살. 즉, 이것도 하나의 형살이 된다는 것이죠. 형에 의해서 뭔가 이 정이 삭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삭감.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정이 중매 역할을 해줄 때의 작용에서 이 정이 운에서 와서 이 정을 삭감시켜서 그 글자를 훼손시켜 버릴 때, 자, 이럴 때는 이 평관 칠살의 작용이 나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평관적인 작용의 해석, 이런 경우에는 평관의 작용해석, 즉 명고이박이죠. 자, 그 작용력과 또 한편에는 충의 작용력도 생기게 되겠죠. 충에 의해서 뭔가 이동 변동되어지는 상황, 떠밀려서 타이에 의해서 뭔가 이동 변동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형벌에 관련된 상황이 실제로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상관에서도 갑이 상관을 굉장히 소중하게 쓴다고는 하지만, 자, 이런 경우에서는 정이 없었다면 채워 주문에서 뭔가 기란작용력이 생기지만, 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 채워진 경우에는 이런 정이 왔을 때는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작용력이 고스란히 나에게 오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해석을 할 때에도 한 글자의 유무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주팔자의 해석은 확연하게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천편일률적인 육친상의 해석만으로는 그 팔자를 정확하게 논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정이 아니라 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가 있을 때, 자, 정이 오면 우리가 충으로 보죠. 충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개수를 지지로 넣으면 쥐자자가 되겠죠. 정을 지지로 넣으면 말오자가 됩니다. 즉, 좌우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충이 나타났을 때 이 개가 실제는 충에 의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간다. 그럴 경우에도 실제로는 앞에서 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첫 번째는 평관 칠살의 작용, 두 번째는 충에 의한 작용, 세 번째는 형에 의한 작용력이 나에게 고스란히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실제로는 팔자 해석에서 이것이 나에게 관해서 인성의 별이 되죠. 부모님이 어딘가 이동 변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뭔가 나에게 형벌, 평관의 작용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평관칠살이라는 것은 호랑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내가 수술이라든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소송 관계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명고이박이라는 거죠. 명고이박. 즉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어지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좋은 건 뭡니까? 명고, 즉 이름을 날리는 데는 이름을 날리자. 즉 명예 쪽으로 가라는 거죠. 이 말 뜻은 내가 이익을 취하지 말고 실제로는 명예를 취하면 오히려 이런 것은 발전사라는 것입니다. 발전사.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명예도 가지고 싶고 이익도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에게 오히려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익은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이런 운은 이익은 마음을 비우고 포기를 하고 오히려 이름, 명예에 날리는 곳에 치중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운을 순하게 쓰는 방법이 되므로 이것은 좋게 길하게 쓰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충에 의한 작용력도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충이라는 것은 이동, 변동이죠. 즉 직장에서 어딘가 발령을 받게 되거나 이럴 경우도 되고, 뭔가 이 충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 뭔가에 의해서 떠밀려 가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음이 강해서 양을 쓰는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음이 강해서 양을 쓰니 양을 보조해 주는, 즉 목이나 화, 지명, 이런 것으로 이동 변동을 꾀한다면 나에게 안 좋은 것보다는 나에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작용을 주는 것으로 이동 변동을 해서 그 다음의 운이 길할 경우에는, 평하거나 길할 경우에는 오히려 발복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작용으로 해서 작용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형이라는 것이죠. 형은 앞에서도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형은 형벌, 수술, 가공성을 띱니다. 자, 형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구설, 잡음이라든지 또는 법에 관련 지어져서 나에게 뭔가 법적인 그러한 것들이 오게 되는 것이 형벌에 관련된 해석이죠. 자, 두 번째, 수술. 자, 이런 식으로 형벌이 왔을 때는 내가 끝까지 이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이런 운이 끝날 시점에 오히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운이 왔을 때 내가 송사시비를 한다면 나의 힘보다는 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형벌의 운이 왔을 때 송사시비의 시비분별 판단을 해야 된다면 이 운이 끝난 다음으로 약간 미루어서 딜레이를 시켜서 끌어서 실제로는 송사시비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병원이라든지 병의원, 즉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얼른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더 좋겠죠.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미용을 위한 성형의 수단으로도 한번 써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술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즉 길한 작용으로 가게끔 이제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뭐 다른데 우리가 뭐 의사를 찾는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역학적인 요소 이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김은둔각 같은 경우에는 방위학으로 해서 천의성을 쫓아서 그쪽 방향으로 가면 좋은 의원을 만날 수 있으니 그리로 가라. 그리고 또는 성씨가 어떤 성씨가 있으니 그런 쪽에 성씨의 의사를 찾아가라는 것도 참조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거는 김은둔갑을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도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자, 가공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조정, 중재라는 것이죠. 조정 중재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이 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이 100을 제가 다 취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형벌이 들어왔을 때 조정 중재, 나의 것도 일부분 양보하고 저쪽도 양보해라.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로 조정 중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관의 역할로 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명고이박이죠. 이문을 실제로는 좀 더 많이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데 병이 아니라 병이 와 있다면 병도 실제로는 형벌에 관련된 유능한 직업 특성을 가지는 인재인데, 자, 이럴 경우에는 아까 경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즉 6대 4 정도로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경이 왔을 때, 자, 이럴 때는 나보다 센 사람, 나를 또 극하는 평관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4대 6이나 3대 7이나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취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명예를 높이는 곳에 오히려 치중을 하는 것이 이 운을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에서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름, 위치의 다름, 또는 이 글자의 다름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런 육신적인 해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신살적인 해석이 가미되어져서 사주팔자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대 천간에서 갑이 정을 본, 즉 상간을 본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